지금 보시는 것은 할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좀비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바로 펜타닐이라는 약물에 중독되어 이성을 잃고 팔다리만 허우적대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나 더 강한 최악의 약물입니다. 원래는 심한 만성 통증을 치료 및 수술용 진통제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에도 높은 진통 효과를 가진 펜타닐의 특성과 한번 중독되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는 높은 중독성 때문에 불법적으로 제조된 펜타닐이 밀매자와 어둠의 세력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은 펜타닐의 오남용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수만 명이 목숨을 앗아가고 과다복용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위기는 미국 전역에 깊은 영향을 미쳐 가족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남녀노소를 막론한 인류 자체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부터 수많은 진통제 약물이 제약업체 1호기로 인해 구하기 쉬워졌고, 이로 인한 의사, 약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수많은 오남용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약에 중독된 환자들은 약을 구하기 위해 거리의 마약상을 찾아가게 되는 악의 굴레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CDC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1년에 10만 명 이상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60% 원인이 펜타닐입니다. 미국 인구를 3.3억 명이라고 본다면 6만 명을 한국의 인구 비율로 맞추면 매년 9,000명씩 펜타닐로 죽는 사회인 것입니다. 중독으로 인생이 파탄난 사람을 포함하자면 저 숫자는 훨씬 많아집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감염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 중독자를 치료해서 재활시키는 데에 드는 막대한 비용, 불법 유통으로 폭력 조직이 성장하고 치안을 악화시키는 문제까지 생각하면 단순 사망자 수 이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펜타닐은 초강력 진통제 약물인 만큼 금단 증상으로 살을 기름에 튀기는 것과 같은 통증이 발생하므로 끊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거래상들은 의존성이 있는 거의 모든 약물의 제조 과정에 펜타닐을 섞어 펜타닐 중독자를 양산하였습니다. 결국 길거리에 약물이 대량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2013년부터 북미를 중심으로 최악의 약물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2023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미 미국 18세에서 49세 사망 원인 1위가 불법 펜타닐 중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펜타닐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캐나다, 영국, 멕시코 등의 암시장에도 이미 펜타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국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지난 2021년 5월 영이도용으로 펜타닐 처방을 받아 판매 및 복용한 10대 42명이 무더기 입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층의 인지도가 높은 고등학생 래퍼 출신 블리다 바스타드 역시 펜타닐에 중독되어 금단현상으로 집안을 부수고 피폐해진 모습을 다큐에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블리다 바스타드처럼 청소년기에 마약을 접한 경우는 뇌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극이 주어져 끊기가 더욱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펜타닐이 퍼진 결정적인 이유는 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펜타닐 패치를 일부 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처방해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까지 별다른 검증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펜타닐을 처방해준 것입니다. 패치가 중독자에게 들어가면 무서운 이유는 사흘간 피부로 흡수되도록 설계된 양을 한 번에 흡수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속도를 높이게 되고 2020년부터는 마약성 진통제 처방의 벽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펜타닐의 주요 증상 및 부작용으로는 가슴 통증, 호흡곤란, 불규칙적 호흡 현기증, 어지럼증 또는 기절, 핏기가 없어진 입술 손톱 또는 근육마비, 불규칙적 심장박동,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작용보다 무서운 것은 펜타닐은 끊을 수 없는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0%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무서운 약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아예 약물을 시작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